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람 시계가 없어도 하루를 시작하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새벽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목청을 높이던 그 정겨운 소리를, 그 친근한 울음소리에 스르르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요. 저는 올해로 75세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손자 녀석이 밤늦게 게임만 하고 아침엔 깨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문득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고 새벽 닭이 우는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불면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해와 함께 살아라.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다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이 참으로 옳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구에 계신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이에요. 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봄철 모내기철이면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서 논으로 나갔고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잠들고 깨어났어요. 몸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 해만 지면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지고 집사람과 마루에 앉아 별빛 가득한 하늘을 보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어요. 요즘엔 집 안이 밤늦게까지 환하고 온 집안이 시끄러워서 일부러 전등을 끄고 캄캄한 방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의 정미영 할머니 사연이에요. 저는 6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방이 겨우 하나라서 온 가족이 다닥다닥 붙어 잤는데 참 신기하게도 잘 잤어요. 겨울밤이면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그 따스한 온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잠든 후에야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새벽 첫 닭이 울면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부뚜막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 나무 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하나둘씩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깨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 시절의 정겨운 풍경.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 그 시절 하루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갔는지 그려집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들판에서 돌아오시고 아이들은 골목 여기저기서 신나게 뛰어놀다 집으로 모였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마루에 모여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라디오가 있는 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없는 집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최고의 밤거리였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아이들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밤 9시만 해도 온 동네가 고요해졌어요. 호롱불이나 등잔불만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따스한 불빛은 신기하게도 잠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풀벌레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새벽 꽃고대에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온 동네 닭들이 앞다투어 따라서 우는 것이 마치 자연의 합창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그 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신호였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먼저 몸을 일으키셨어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물 끓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해가 떴다. 어머니의 그 다정하고 따스한 목소리에 온 가족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세수는 우물가나 큰 양푼에 받아놓은 물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차가운 물이 몸을 깨우는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 밥상을 함께 받고 각자 할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로, 어머니는 하루 종일 살림살이를 하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 그립기도 하고 그 시절이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는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밤에도 나처럼 환해요. 가로등, 네온사인, 텔레비전, 스마트폰. 온갖 빛들이 우리 눈을 자극하고 있어요. 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자연의 소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솔바람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이런 소리들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리였죠. 지금은 자동차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각종 기계 소리가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혀요. 온도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여름에도 밤이 되면 서늘했습니다. 마당에 멍석 깔고 누우면 별천지였어요. 겨울에는 아궁이로 방을 데웠는데 밤이 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에어컨과 난방으로 1년 내내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니까요.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활동량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어요. 물 길러 우물까지 가고, 빨래하러 냇가까지 가고, 나무하러 산에도 가고. 몸이 피곤해서 밤에 잠이 솔솔 왔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하니까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머리만 복잡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식사 시간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저녁을 먹고 나면 밤에는 배가 고파도 참고 잤습니다. 야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배가 고프면 물 한 사발이 전부였죠. 지금은 밤늦게까지 먹고 자기 전에도 뭔가 입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걱정거리예요. 그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전 세계 뉴스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치, 사회 문제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과학이 증명한 옛 지혜.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옛날 우리네 생활 방식이 정말로 건강에 좋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먼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잠을 재워주는 고마운 호르몬인데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제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체온 리듬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서 체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아궁이 불이 꺼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몸의 리듬이 자연과 똑같았어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24시간 시계도 있어요. 그때는 해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이 리듬이 정확했던 거죠. 운동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하루에 30분만 몸을 움직여도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운동이 저절로 됐던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잠을 방해해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던 그때는 복잡한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죠. 음식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때는 저녁 일찍 먹고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잤던 거예요. 결국은 과학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던 방식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지혜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을 슬기롭게 관리하기. 저녁 이후에는 집 안전등을 더 은은하게 해보세요. 형광등 대신에 따뜻한 백열 전구를 사용하거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보기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가리세요.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온도 관리하기.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26-27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높이지 말고 잠자기 전에는 조금 낮춰보세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체온이 점점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아요.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답니다. 세 번째, 몸을 움직이기. 하루에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거나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집안일 하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던 바로 그런 일들이죠. 네 번째, 식사 시간 조정하기.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8분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야식은 피하고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빠지는데 68시간이 걸리거든요. 5번째, 마음 관리하기. 잠자기 전에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이나 고마웠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공책에 적어두고 내일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마루에 앉아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잠들었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고즈넉한 밤하늘을 보거나 자연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6번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전에 20분만 주무세요. 너무 늦게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늘 우리는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이르게를 주제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잠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일들이 지금 와서 보니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해와 함께 사는 삶,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좋은 잠의 비결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지혜를 조금씩이라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더 깊은 잠을 자고 더 개운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전등을 조금 어둡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일찍 끄거나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의 다정한 자장가, 마루에서 바라보던 별빛, 새벽을 알리는 정겨운 닭 울음소리. 그런 따스한 추억들이 여러분을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흙바닥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정말 신나게 뛰어놀았죠. 그때의 놀이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운동이나 놀이와 관련된 추억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정겨운 이야기가 모여서 더 풍성하고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새벽 닭 우는 소리를 꿈꾸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난 라디오 스토리였습니다.